납골당. 인간의 유골을 최종적으로 안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자나 건물, 구덩이 혹은 장소를 의미한다. (2012년 8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할아버지가 파놓은 개인 방공호에 들어간 한 포첸 유저가 자신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과 그곳에서 겪은 일들을 공유하기 위해 스레드를 세웁니다. 그러나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풀어나가던 순간 오피의 게시글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이야기 납골당입니다. 사흘 전 마지막 남은 조부모님, 우리 외할아버지가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는데 엄마가 말하기론 해군에서 제대한 후로 변해버렸다고 해. 실제로 할아버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셨었지. 나는 할아버지 댁에 한 번도 제대로 머물도록 허락된 적이 없었어. 1965년 외할머니가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돌아가셨고,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 후로 할아버지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핵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어 자신의 땅에 있는 바위와 석회암층을 파서 방공호를 만들기 시작하셨다고 해. 나는 오늘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때가 되어서야 그 방공호를 직접 보게 되었어. 첨부한 사진이 바로 그 방공호 입구야. 나는 할아버지가 손수파낸 그 동굴에 대해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16살쯤 크리스마스 때였을 거야. 할아버지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 그냥 절대 가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는 그냥 저주받은 땡땡땡 이라고 말했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뭐였는지는 지금까지도 알아내지 못했어.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지. 내가 아는 거라곤 아시우 엘? 아시우 엘? 처럼 들린다는 것 뿐이야. 할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이 너무 섬뜩했던 바람에 그 후로는 다시는 물어보지 않았었고, 이 사진은 계단을 내려가서 문 쪽을 바라본 모습이야. 그 후로 오늘 엄마가 혹시라도 유품 정리 세일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방공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어. 솔직히 말해 좀 기대됐었지.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 할아버지가 오래된 방독면이나 60년대의 보존 식량, 그리고 가족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준비해둔 모종의 오락거리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거든. 이 사진은 첫 번째 복도인데 끝부분에서 오른쪽으로 꺾여.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화장실이었어. 당연하지만 세월이다 보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지. 오랫동안 방치된 게 분명했어. 나는 그냥 사진 한 장만 찍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바위를 조금씩 깎아내어 화장실을 만드는 데 들어갔을 그 수많은 노력엔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복도를 더 따라가 봤지만 있는 거라곤 바닥에 널린 녹슨 낡은 쓰레기 한 무더기 뿐이었어. 이 탐험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컸던 터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 할아버지가 피난처를 만들겠다는 꿈을 어느 순간 포기해버린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었거든. 첨부한 사진은 바로 그 쓰레기들이야. 하지만 저 사진을 보면 복도가 왼쪽으로 굽어있는 것을 눈치챘을 거야. 나는 그곳에 그냥 바위로 된 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대신 자물쇠로 굳게 잠긴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 다행히도 자물쇠가 심하게 녹슬어 있어서 바닥에 있던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로 자물쇠의 고리를 부숴버릴 수 있었지. 하지만 문을 여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 문은 엄청나게 무거웠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녹 때문에 단단히 굳어 있었거든.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삽을 찾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 문을 열었어. 첨부된 사진은 그 빌어먹을 문을 열고 난 후의 모습이야. 그 문 너머에 있는 거라곤 할아버지가 파담한 복도뿐이었지만 오른쪽에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은 방공호라기보다는 동굴 같았어.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돌에
웬 조각들이 새겨진 게 눈에 띄는 거야.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기도하러 여기 다시 왔나 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조각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갑자기 바위에 새겨진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 정말 사방의 얼굴이었어. 마치 그 귀신 같은 얼굴들이 방 안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 앞서 본 건 부드러운 여성의 얼굴처럼 보였지만 이번 것은 화난 남성의 얼굴이란 걸 깨달았어. 그런 얼굴들이 꽤 많았는데 몰라, 한 6, 7개쯤 되는 것 같아. 모두 벽에 새겨져 있었는데 십자가 조각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마치 그 십자가를 숭배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걸 봤어. 이 방에 있는 다른 모든 조각들이 얼굴이었던 것과 달리 이것은 분명하게 해골이었어. 방의 나머지 부분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조각은 매우 이질적으로 보였지. 왜 거기에 해골이 있었을까? 머지않아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 우연히 해골 조각 아래의 땅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 콘크리트 잔해더미 속에 빌어먹을 뼈가 누워있었던 거야. 그건 사슴의 뼈 따위가 아닌 사람의 것인 게 분명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더 자세히 보니까 콘크리트에 더 많은 뼈들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마치 사람의 유해를 속건성 시멘트에 넣어 굳히기라도 한 것 같았지. 그런데 바로 그때 맹세하는데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난 미친듯이 뛰쳐나왔어. 악마한테 쫓기기라도 하는 것 마냥 그 방에서 뛰쳐나와 방공호에서 집까지 내내 전속력으로 달렸지. 그리고 우리의 안온이 여기까지 게시글을 올린 순간 뼈의 사진이 포함된 가장 최근 게시글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가 됩니다. 다행히도 이 게시글을 캡처하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글을 아카이브하던 중이었고 덕분에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존이 되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게시글의 삭제는 안온을 당황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뭐야? 뼈가 있던 게시글이 내려갔는데? 아니면 서버가 또 문제인가? 운영자가 내 방금 게시글을 삭제한 건가? 아이 젠장, 오래 걸려서 쓴 건데 거기다 누가 문까지도 들이네. 이 스레드 계속 살려놓고 있어봐. 익명 7837. 오슈얼이 납골당이란 인간의 유골을 최종적으로 안치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자나 건물, 구덩이 혹은 장소를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난 그걸 아슈에어 라고 발음하진 않지만 억양이나 방언에 따라 그거랑 비슷하게 발음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안온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스레드는 미스테리하게 사라지게 되고 두 번 다시 안온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가 이번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납골당을 함부로 들쑤시는 바람에 악령이 복수하러 온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만약 그 악령이 안온을 살해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그 게시글을 삭제하기까지 했다면 말이죠. 이것보다 좀 더 그럴듯한 설은 인골의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관리자에게 삭제당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 밴까지 당했다는 건데 이 글이 올라온 곳은 거의 룰이 존재하지 않기로 유명한 랜덤보드라 모르긴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흑투성이의 거의 고고학 레벨의 사람의 유골 같은 걸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안온이 제공한 사진들은 꽤 그럴싸해서 좀 오싹했네요. 저게 진짜 사람의 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땅은 참 넓죠. 미국 시골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관리하기도 점점 골치 아파질 테고요.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는 사냥꾼과 캠핑족, 도로가 인접해 있다면 폐차나 기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오프로드 바이크까지. 그러나 다행히도 이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다 버렸다든가 오프로드 바이크로 실컷 놀았다든가
볼일이 끝나면 지하라 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몇 주고 몇 달이고 내 땅에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는 2013년 5월 자신의 땅에서 수상한 트레일러를 발견한 한 안원의 이야기. 누군가 내 마당에 살고 있어 입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살고 있어. 2달 전에 이사 왔지.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보러 온다길래 부모님께 길을 알려드리려고 구글에서 집을 검색했는데 집 뒤에 작은 상자 같은 게 있더라고. 트레일러 같은 게 말이야. 나는 이 근처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그것도 내 땅이야. 다 해서 약 3제곱마일 정도 돼. 몇 분 전에 나가봤는데 트레일러는 숲속으로 3-4분 정도 걸어가야 하더라고. 트레일러 안에 불이 켜져 있지만 도로 같은 건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 숲 꽤 깊은 곳에 있었고 우리 집은 길게 뻗은 도로의 끝에 있는 마지막 집이야. 가서 조사해볼까 생각하는데 어때? 여기 내 소유지의 배치도야. 트레일러는 상태가 꽤 괜찮아 보였지만 그렇다고 새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그럭저럭인 수준이라고 해둘게. 누가 거기 살고 있을까봐 좀 걱정되네. 이 근처에선 노숙자들이 낡은 헛간에서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산탄총과 소총, 그리고 몇 자루의 권총이 있어. 숲은 깊고 빽빽해. 온통 불투성이라 지나가기가 힘들어. 글쎄, 그 사람들은 카운티 전역이 아닌 발전기 같은 다른 전원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 난 부자가 아니야. 이 집은 땅까지 포함해서 25,000달러였고 완전 외딴 곳이야. 제일 가까운 맥도날드는 1시간 거리에 월마트는 2-30분 거리고 근처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인구 15,000명짜리인데 거기까지도 30분이 걸려. 내 땅은 3제곱마일인데 내 땅에 있는 헛간 외에는 아무데도 가본 적이 없어. 부질 어딘가에 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가본 적이 없네. 내 친구 중 누구의 땅에는 문명에서 1마일 떨어진 숲속에 노숙자들이 텐트로 아예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내 땅 어딘가에도 노숙자 캠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가서 확인해볼게. 거기까지 가는데 3-4분 정도 걸리니까 한 15분쯤 후에 돌아올게. 응, 사진도 찍을 거야. 그리고 거의 정확히 15분 후.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다. 누군가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알고 보니 약 1년 동안 거기서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 집에 다가갔을 때 창밖을 내다보는 그림자가 보여서 그쯤 되자 올라가서 노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왔어. 그는 내 전기를 훔쳐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었고 심지어 식량을 위해 텃밭까지 재배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를 내쫓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이 호의적이기만 하면 상관없어. 내일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해놨고 사진도 몇 장 찍으려고 했지만 어둡기도 했고 플래시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는 게 들킬까봐 찍지 않았어. 그를 자극하고 싶진 않았거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마도 그를 머물게 두지 않을까 싶어. 지루한 결말 미안하다. 오늘 밤엔 아무도 안 죽어. 그러나 3분 후 방금 총소리가 들렸어. 난 총을 쏘지 않았고 멀리서 나는 소리 같았어. 나한테 쏜 건 아니었어.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림자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보여. 그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어. 대답 안 하고 집에 머무를 거야. 나는 산탄총을 들고 좋은 위치에 있어. 권총과 돌격소총도 있고 구석에 있으니까 뒤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권총으로 경고사격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 벽에 총알구멍을 내버렸네. 어차피 벽은 엉망이었고 다시 칠해야 했었으니까 뭐. 놈들이 방금 창문을 깼고 난 놈들이 있던 대략적인 방향에다가 총을 쐈어. 아까 총소리 한번 들린 거 말곤 반격해오진 않네. 방금 경찰에 신고했고 오고 있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해. 한 명을 쏴서 죽였고
다른 한 명은 도망쳤어. 경찰이 오고 있는데 총 맞은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게 생겼네. 빠르게 사진 찍어줄게. 나가서 사진을 찍기가 좀 무서워서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찍은 사진으로 충분했으면 좋겠네. 얘들아, 집에 불이 났어. 도망친 놈이 불을 질렀어. 지금 차 타고 길을 따라 나가던 중이야. 차를 몰고 좀 나가서 도로에 잠시 세워뒀어. 그 남자는 차가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오는 연기 사진을 찍어서 올릴게. 화재 사진이야. 어두워서 미안. 폰이 안 좋아서. 경찰과 소방차 몇 대가 현장에 도착했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네. 사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는 별로 걱정 안 해. 네가 가진 총으로 그냥 쏴버리면 되니까. 아마 지금쯤 도망치고 있겠지. 경찰이 오는 걸 기다리고 앉아있진 않을 테니. 경찰차 2대,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가 왔어. 내가 총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죄다 불러왔나봐. 지금 경찰에 억류됐어. 차에서 내리려고 하더라고. 미안하지만 체포될 것 같아 보여.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지만 경찰이 완강하네. 미안.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 뉴스에서 확인해줘.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비슷한 뉴스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13년도 더 지난 일이라 스레드의 캡처본 말곤 살아있는 아카이브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오피의 행방과 그 후에 일어난 이야기는 수많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인터넷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노숙자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게 매우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외진 곳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뒷마당을 누군가랑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칩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 대충 1만 명을 찍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고 특히 최근 들어 아주 멘탈을 뒤흔드는 대형 이벤트들이 마구마구 생겼습니다만 응원해주시는 분들, 웃긴 댓글, 희한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에 수익화도 무사히 돌아왔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1만 명을 찍었다고 기억 후 Q&A 같은 걸 진행하니까 혹시 궁금한 것,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좋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이나 그 채널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읽어보고 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